70세를 넘긴 후 실제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그 시점을 넘어서면 매년 지나가는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의식하든 아니든 몸은 이미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70대 중 일부는 여전히 날카롭고 강하며 에너지가 넘쳐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부족, 지속적인 건강 문제, 전반적인 속도 저하를 겪으며 말이죠.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종 몇 가지 핵심 지표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놓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 드러내는 힘이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를 넘어서서 삶의 기대 수명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7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옛날 말들이 아닙니다.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실제 연구와 의료적 발견으로 뒷받침됩니다. 이 영상을 마치면 일상 습관과 신체 상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부 신호는 매우 미묘해서 완전히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발견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훨씬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걸음 속도. 믿기 어렵겠지만 70세 이후의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단서 중 하나는 유전적 요인, 의료 기록 또는 식습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단순한 것 걷는 속도입니다. 연구 결과 노년기에도 꾸준하고 빠른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속도가 느려지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걷기 속도가 전반적인 신체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력, 심장 건강, 뇌 기능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지훈과 예준이라는 두 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75세입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이 없고 길을 건널 때 주저하지 않으며 균형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움직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자신감 있고 유연합니다. 반면 예준은 과거에 활발했지만 점차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간단한 외출 시에도 따라가기 힘들고 자주 휴식이 필요하며 걸을 때 가끔 휘청거립니다. 지훈의 속도는 그의 몸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예준의 속도 감소는? 이는 근육 약화, 혈액순환 장애 또는 신경계 퇴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전체 신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걸음 속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에 걷는 시간을 늘리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또는 기본적인 다리 운동을 해보세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꽤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걸음 속도의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이것은 가장 쉬운 건강 점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신호, 손잡이 힘.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손잡는 힘은에 바로 악수하는 힘은 예상보다 건강 상태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손잡는 힘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의 강력한 지표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단단하고 안정적인 손잡는 힘은 근육이 건강한 상태이며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손잡이 힘이 약해지면 근육 퇴화, 허약함,
심지어 심각한 건강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민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78세로 항상 단단한 악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활동적이었고 가벼운 저항 운동을 했으며 병뚜껑을 열거나 가방을 들어올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면 시호는 같은 나이인 78세입니다. 그는 병뚜껑을 돌리거나 장보기 가방을 잡는 등 일상적인 작업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손잡이 힘이 약해지는 것이 근육 손실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넘어지거나 부상당할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잡이 힘이 약해지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걸음 속도와 마찬가지로 손잡이 힘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은 전체 근육 상태를 많이 말해줍니다. 손잡이 힘이 약해졌다면 전반적인 근육도 약해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력이 약해질수록 활동적이며 독립적이고 신체적으로 강건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근력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공을 쥐는 것, 손잡이 그리퍼 사용, 짧은 산책 중 가벼운 무게를 들고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이 손잡이 힘을 유지하고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손의 힘을 확인해 보세요. 악수할 때 예전보다 덜 단단하게 느껴지나요? 병뚜껑을 열거나 가방을 들고 다니는 등 일상적인 일이 더 어려워졌나요?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마세요. 오늘 당신의 손의 힘은 앞으로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이 불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미래의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 한 다리로 서 있는 능력. 균형은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직도 우리가 그것을 잃기 시작할 때까지. 하지만 한쪽 다리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실제로 당신의 수명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넘어짐, 부상, 심지어 정신적 퇴화 위험이 더 높습니다. 반면 70대 이후에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여성, 지민과 서연을 상상해 보세요. 둘 다 70대 초반입니다. 지민은 항상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걷고 요가를 하며 한 발을 바닥에서 들어올려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서연은 균형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발로 서려고 하면 즉시 흔들리기 시작하며 균형을 잡기 위해 지탱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모르는 것은 그녀의 나쁜 균형 감각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더 심각한 문제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녀의 조정 능력, 근력, 심지어 뇌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균형은 강한 다리, 예민한 신경계, 잘 기능하는 뇌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넘어지거나 빠른 움직임 시 불안정함을 느끼거나 방향을 돌릴 때 가구를 잡아야 한다면 행동을 취할 때입니다. 좋은 소식은 균형은 개선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상 연습, 한 발로 몇 초 동안 서기, 발 뒤꿈치를 발가락에 맞추어 걷기, 가벼운 태극권 시도 이 안정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도해 보세요. 일어나서 한 발을 들어보세요.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나요? 만약 어렵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시하지도 마세요. 오늘 균형을 위해 노력할수록 앞으로의 세월 동안 더 단단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호 4.
수면 패턴. 믿기 어렵지만 수면 습관은 장기적인 건강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질 좋은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충전하며 뇌에서 유해한 폐기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연구 결과 70세 이상으로 규칙적이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 심장 질환, 면역 체계 약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원과 지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원은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며 약 7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호는 불면증으로 밤을 보내며 뒤척이고 여러 번 깨어나며 잠들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주원의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의 정신은 맑고 에너지 수준도 안정적입니다. 반면 지호는 뇌 기능 저하, 낮 동안의 졸림, 혈압 변화 등 수면 부족과 관련된 증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밤에 자주 깨어나거나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로감을 느낀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몸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 문제는 스트레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또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근본적인 질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 품질이 몇 가지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침 전 화면 사용 시간을 줄이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깨는 것을 유지하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고 밤 늦게 무거운 식사를 피하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이상입니다. 몸과 뇌가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밤 자신의 수면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무겁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최근 몇 년간 수면 품질이 변했다고 느낀다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현재의 휴식 상태가 앞으로의 건강, 강건함, 정신적 민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가치를 느끼고 있다면 댓글에 사불을 남겨주세요. 구독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을 정보로 무장시키고 동기부여하며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신호 5번째. 식욕과 식습관. 70세 이후에는 식습관이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며 심지어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욕이 줄어들거나 식습관이 나쁜 선택으로 기울어지면 이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습관의 급격한 변화는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74세 여성 하윤과 지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식사를 즐기며 다양한 색상의 자연식품을 섭취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며 음식이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공급하고 만족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반면 지호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주 식사를 거르고 가공식품에 의존하며 지난 1년간 의도하지 않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지호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식욕 감소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심각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는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근육 손실, 대사 속도 감소,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층에서 식욕 감소는 소화 문제, 호르몬 불균형, 인지 기능 저하의 초기 단계와 같은 더 깊은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근육에서 끌어오기 시작하며 이는 결국 약화, 허약함, 질병이나 부상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빨리 포만감을 느끼거나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러한 증상은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 잘 먹는 것은 단순히 배부름을 느끼는 것 이상입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전체 식품에 집중하세요.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욕이 줄어들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식사를 즐기고 있나요? 몸이 강건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나요? 현재의 식습관은 미래의 독립성과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호 6. 스트레스 대처 능력. 70세 이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미래 건강과 심지어 수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며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노년기까지 정신적으로 맑고 신체적으로 활동적이며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윤과 하준, 두 사람 모두 76세입니다. 삶은 두 사람에게도 다양한 도전들을 던집니다. 예상치 못한 청구서, 건강 문제, 가족 갈등 등. 하지만 도윤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깊은 호흡을 연습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며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차분히 넘어가며 그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준은 반면 스트레스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도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작은 짜증도 압도적으로 느껴지며 부정적인 생각의 순환에 자주 빠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트레스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서서히 상승하고 수면 품질이 악화되며 에너지가 점차 소진됩니다. 그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하며 연구자들은 이 염증을 심장병부터 알츠하이머병까지 거의 모든 주요 노화 관련 질환과 연관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자주 긴장되거나 불안하거나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라면 스트레스 관리를 일상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작은 변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명상, 일기 쓰기, 또는 단순히 규칙적인 산책도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긴장되거나 짜증나거나 감정적으로 지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건강을 서서히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마음 챙김, 규칙적인 운동, 깊은 호흡, 또는 단순히 더 많이 웃는 것 등 실제로 삶에 의미 있는 시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삶이 도전장을 던질 때 당신은 적응하고 전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스트레스에 휘둘려 뒤처지는 편인가요? 평온을 유지하고 해결책에 집중하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을 유지하고 더 오래 사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이 통찰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면 아래의 번호 6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 미래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7번째 신호, 사회적 연결망. 70세 이후의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관계의 질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친구, 가족, 지역 사회와 강한 연결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고독은 심장병,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윤서와 민서, 두 분 모두 78세입니다. 윤서는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며 지역 책 클럽에 참여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의 하루는 대화와 웃음, 강한 소속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민서는 대부분의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가족은 있지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립감이 그녀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기분이 저하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입니다.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 체계와 신체 건강을 지원하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에서 멀어지거나 전화 연락을 피하거나 평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변화를 시도해 볼 때입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24시간 내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 친구에게 전화 걸기,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가입하기, 주에 몇 번이라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유지하는 관계들은 단순히 기쁨을 주는 것 이상입니다. 그들은 수년간 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 이제 이 7가지 신호에 대해 배웠으니 현재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넘치고 균형 잡힌 자신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나요?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영역 걷는 속도, 손잡기 힘, 균형, 수면,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생활은 모두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건강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삶의 질과 길이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적 위기가 당신을 행동으로 이끌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더 많은 산책을 하세요. 하루에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더 나은 수면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다시 연결하세요. 스트레스가 당신을 지배하기 전에 관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수는 단순히 연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기쁨, 그리고 삶에 얼마나 충실히 임할 수 있는지로 측정됩니다.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중 하나가 마음에 들었던 점과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을 읽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도록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더 가치 있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